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들이 뭔가 조금 구성을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2편씩 하던 이 디펜스 브리핑을 제 건강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 편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뉴스가 사장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구성으로 좀 바꾸었습니다. 계속 우리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해주십시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5가지 주요 뉴스를 여러분들께 단신으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나머지 진짜 더 중요한 뉴스를 따로 또 핵심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군이 오는 2030년부터 UH-60 블랙호크 기동 헬기의 후속으로 도입하는 차세대 공중기동 플랫폼 Future Long Range Assault Aircraft 일명 플라 사업의 기존 결정을 올 가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틸트로터 방식의 벨 V280 벨러와 동축 반전 방식의 시콜스키 보잉 컨소시엄의 SB-1 디파이언트가 불꽃 튀는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군이 수호이 57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운용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S-70 오호트닉에서 사상 최초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기존 KH-59 공대지 미사일을 개량해서 최대 500km까지 타격할 수 있어 미래전의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시제기 초도 비행을 호언장담하던 터키의 차세대 전투기 TFX가 미국과 러시아산 엔진 조달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영국 롤스로이스의 전투기 기술 이전과 공동개발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영국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소식입니다. 슬로바키아 육군이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로 유력하게 검토되던 독일의 KF-41 링스 장갑차 대신 비교적 저렴한 BAE 시스템즈의 CV90 마크4 모델을 낙점하고 BAE 측과 세부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가을 F-35B 운용 능력 평가를 마쳐 사실상 경항모로 재분류된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즈모함이 구축함 3척을 이끌고 서태평양 작전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해상자위대가 미 해군처럼 전당급 전력을 서태평양에 장기 작전 배치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됩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단신을 알려드렸고 2가지 중요한 뉴스를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라는 군사무기 강국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제재와 물자 부족으로 항공기와 전차, 장갑차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러시아가 가장 기본적인 무기인 소총조차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 육군의 차세대 돌격 소총으로 지정된 칼리시니코프 AK-130 소총의 도입 사업이 러시아 측 사정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스페인어권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사가 현지 시각 5월 31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무경 수출 기업인 로소보론 엑스퍼트와 칼리시니코프 컨소시움 블라디미르 레핀 이사는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AK-103 소총과 탄약 수출이 추진되어 왔지만 이번에 또 일정이 연기되게 됐다라며 아마도 2023년 정도는 되어야 초도 물량이 공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가능하다면 내년 초도 물량 납품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일정은 또 언제로 미릴지 알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납기 지연의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부품 수급난과 물류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베네수엘라는 지난 2005년 AK-130 돌격소총 10만 정과 7.62mm 러시안탄을 베네수엘라 현지 공장에서 조립 생산하기 위한 시설 공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러시아 측은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소총 생산에 필요한 부품 조달이 불가능하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기한 연기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제 소총을 도입하기로 한 인도에서도 벌어졌는데요. 인도는 지난 2019년 체결한 AK-203 돌격소총 면허 생산 계약이 러시아 측 사정으로 계속 지연되자 지난주 계약 파기를 선언하고 이스라엘제 갈릴 에이스 돌격소총을 대체품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재 러시아 군수산업이 첨단 반도체는 물론 단순 금속 가공 부품조차 생산할 수 없는 상태로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미사일은 그렇다 쳐도 소총조차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전 세계의 반을 군사력으로 집어삼켰던 소련, 그 소련의 후속인 러시아가 이렇게 총조차도 만들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네수엘라하고 아주 오래전에 2005년도니까 그런 계약이 있었냐라고 기억도 희미한 이런 시기. 근데 2005년도에 10만 정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아직도 지금 스타트를 안 했다? 웃기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2005년도에 그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현재 부품 깔고 설비 깔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품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때는 러시아는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베네수엘라가 미국하고 또 국내 정세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준비가 안 되었어요. 능력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겨우 10만 정 생산하는 이 공장 설비를 만들지 못했고 왜냐 돈을 제대로 안 주니까 갖다 줄 수 없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사일필 미로 오다가 이제는 베네수엘라가 능력이 된 겁니다. 그냥 해줘 라고 하는데 러시아가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제재를 받으니까 일단 베네수엘라에다가 그 10만 정 생산할 수 있는 기계 설비를 깔아줘야 되는데 그 기계 설비를 깔아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왜? 그 하나하나가 자기네들도 지금 소중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총을 만들려고 하면 부품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 부품을 갖다 줄 수도 없죠. 지금 여러 가지 제재 그리고 전쟁 때문에. 그래서 10만 정 생산하는 이 상황이 내년에야 돼서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담당 이사의 말이 있으니까 러시아 참 불쌍하게 되는데 더 불쌍한 건 60만 정짜리 사업입니다. 바로 인도하고 불과 3년 전에 계약을 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인도는 빨리 좋은 총 가지고 와서 중국하고 대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이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급하다 안 된다 그럼 니들 때려치워 비켜 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계약을 또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갈릴 에이스라고 하는 이 돌격소총 이거 이제 나토탄 5.56mm를 쓰는데 이걸 바꿔가지고 5.45mm짜리 러시안탄 장착하는 용도로 바꿔서 납품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 갈릴 에이스가 훨씬 좋겠죠. 자, 이런 불쌍한 상황에 러시아가 처해 있는데 정말 희한한 골 때리는 상황이 또 시리아, 터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리아에서 러시아군이 대거 빠져나가자 터키가 시리아 지역에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나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터키가 이를 낼 모양입니다. 터키는 자국 안보를 위해 터키 시리아 국경 지역의 안전지대를 반드시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곧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인디펜던트가 현지 시각 6월 1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 레제프 타이에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우크라이나 문제와 함께 시리아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이 통화에서 에르도안은 터키는 국경 밖 최소 30km 지역의 안전지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라며 조만간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일 계획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시리아에 대한 보호국 역할을 해왔던 러시아에 대한 통보인데요. 터키는 그동안 시리아 북부 지역에 지상군을 주둔시키며 터키군과 시리아 정부군, 쿠르드 민병대의 충돌을 억제해왔던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이 사라지자 곧바로 군사작전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 매체들은 이미 병력 배치가 완료됐으며 오는 6월 29일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 이전까지 시리아 북부 지역에 거대한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이 이번 작전의 목표다라며 조만간 터키 지상군이 시리아 영내로 진입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즉각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5월 31일 불안정한 나토 동맹국 하나가 시리아에서 미군을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라며 터키가 시리아에서 벌이려는 군사작전은 곧 미군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군사작전 실행 포기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에르도안 역시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이 지역 불안의 주체인 쿠르드족 인민보호대 YPG와 쿠르드 노동당 PKK는 사실상 같은 패거리이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세력은 이 테러 집단들에게 그동안 상당한 양의 무기와 탄약, 차량을 지원해왔다 라며 터키가 수행하려는 테러와의 전쟁은 그 누구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터키는 미국과 함께 쿠르드족을 지원한 혐의로 핀란드와 스웨덴을 테러 지원 그룹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나토 가입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나토 내에서 터키 축출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에르도안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야, 또 시리아에서 전쟁이 날 것 같습니다.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주라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아무나 그냥 가 있어요. 쳇말로. 일단 이 시리아니까 시리아 정부군이 거기 있겠죠. 그리고 시리아
정부군에 반하는 반군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쿠르드족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쿠르드족 반군 2개 또 계파가 또 따로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러시아군이 있고 그리고 미군이 있고 이런 거예요. 왜 있냐? 유전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 하나하나를 서로 그냥 장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국으로 이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이제 터키 입장에서는 그런 경제적 이익과 함께 이 쿠르드족을 없애야 되겠다. 왜냐 쿠르드족이 이제 터키, 이라크 북부, 시리아 북부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분포해 있는데 다 합하면 4천만 명이에요. 그래서 독립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독립을 하면서 시리아 쪽 일부 그런데 터키 쪽이 제일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영토가 지금 마치 우크라이나에서 돈바스 지역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면적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키는 이 쿠르드족을 용인할 수 없다. 그런데 미국은 쿠르드족과 또 관계가 또 깊죠. 그들을 지원해주면서 시리아 정부군에 대항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터키가 군사작전을 하고 싶어도 여기에 러시아가 들어가서 작전을 하고 또 러시아가 지금 시리아 정부를 비호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병력이 부족하니까 여기 시리아에 들어와 있던 병력을 다 빼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보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에 러시아군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다 하고는 푸틴에게 통보하고 나 좀 들어간다 양해해라 하고는 들어오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지금 그러면은 우리 미군이 거기 있는데 미군 위험해지는데 하지마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니들이 지금 쿠르드족 지원하고 그것도 테러 단체인데 응? 우리가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우리가 왜 니들 허락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이 나토에서 이 보스포러스 해협 통제권 하나 가지고 정말 뭐 갑질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매년 6월에 지금 이제 6월 되지 않습니까? 6월에 흑해 일대에서 나토의 상설 함대가 매년 정례 훈련을 하게 됩니다. 왜냐 거기 흑해에 들어가면 루마니아 같은 이 나토 회원국이 있기 때문에 불가리아도 있고 그래서 그 지키기 위해서 흑해에 들어가서 매년 나토 상설함대가 정례 훈련을 하는데 이제 6월 됐으니까 원래 터키 당국에게 통보를 한 것이죠. 우리 나토 들어가서 정례 훈련해야 된다 하니까 지금 전시라서 안 돼 하고는 터키가 거부해버린 겁니다. 왜냐 지금 이 스웨덴, 핀란드 이 나라들의 가입 문제에 대해서 터키는 뭐 우리 싫다. 전 30개 나토 회원국이 다 찬성해야 되는데 터키 하나가 딱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가 그냥 손들고 쫓아내자라고 하고 있는 중인데 자, 이런 이 터키를 나토에서 축출하자라고 하는 설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스웨덴과 핀란드라는 정말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전통적인 이 선진국이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터키 하나만 어깃장을 놓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다시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좋을 리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디펜스 브리핑 또는 시큐리티 뉴스 국방TV를 통해서 혹시 이 전쟁도 다룰 일이 있으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바람 잘 날이 없는 세계입니다.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디펜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